어서오세요. 서당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은 올가 토카르추크의 방랑자들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간단한 작가 소개와 작가의 출신국인 폴란드라는 나라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올가 토카르추크는 2006년 세계 젊은 작가 축전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 왔을 때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도 소설에 담겨 있더라고요. 한국에 2006년에 왔었고 2007년에 이 방랑자들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2008년에 폴란드의 최고의 권위 있는 문학상 리케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2018년 할리먼이 올가 토카르추크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삶의 한 형태로서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을 해박한 열정으로 그려낸 서사적 상상력. 그녀의 소설은 역사와 전설, 몽상과 이성, 종교, 페미니즘, 동물권 등 다양한 사고들이 얽혀 있습니다. 책 곳곳에 녹아있는 이야기들은 작가가 다양한 사고를 지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곳을 방문하고 서적을 읽었는지 보여줍니다. 이 소설은 여러 가지 단편들이 모여진 단편집인데요. 특이한 건 한 스토리가 한 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리즈 형식을 보이는 여러 단편들이 있습니다. 또 각각 다른 사건들도 있지만 어쩌면 유기적으로 얽힌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도 책 이곳 저곳에 담겨 있답니다. 이 소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선 폴란드 역사를 조금은 아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폴란드 근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폴란드는 발트해 연안의 국가로 2차 세계대전의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특히 끔찍한 시기를 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시작이 되죠. 그리고 폴란드 남부 오슈비엥침이란 지역에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가 세워집니다. 아우슈비츠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겨우 1년 뒤인 1940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45년 종전 때까지 운영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 동안 총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다고 추정되는데 그중 400만 명이 아우슈비츠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폴란드인이 사망한 수는 유대인의 수와 비슷하기도 한데요. 300만의 폴란드 국적의 유대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죽었고 300만의 폴란드 오리진인 폴란드인이 그 시기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전쟁 후 폴란드는 소련의 위성 국가로 편입되죠. 그 후 1989년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폴란드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올가 토카르추크는 1962년생이시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폴란드인으로서 다양한 사상에 관심이 많은 듯한 작가입니다. 이 책은 단편 모음집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줄거리로 요약해 드릴 수는 없을 듯해요.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문장을 몇 개 골라 어떤 느낌의 책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실린 살이라는 단편은 2006년 작가가 한국에 왔을 때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된 글입니다. 이 살이라는 단편에서 요 짧게 아래쪽만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흐르면 필경 이 여승의 육신도 모래 알갱이로 탈바꿈할 것이다. 내 육체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저 산산이 쓰러져 버릴 것이다.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므로. 하지만 그렇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다. 이 세상에 백사장과 모래사막은 무수히 많다. 정말 거기에 있는 모래 알갱이들이 전부 깨달음을 얻은 존재의 육신에서 나온 결정체일까? 언젠가 나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고유한 소수자 언어를 갖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구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말에 제가 공감한 것은 저희도 외국에 나가면 우리끼리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한국어로 하잖아요. 그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왠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생활 없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도 남들에게 다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게 되게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실제로 제가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 살았는데 진짜 남의 사생활이 다 들리긴 하더라고요. 쿠바에 꼭 한번 가보세요.
단 피델 카스트로가 지배하는 바로 그 쿠바에 가봐야 해요. 그가 죽으면 아마도 다른 여러 나라들과 다름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진짜 빈곤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생생히 볼 수 있답니다. 어서 서둘러야 해요. 요즘 피델 카스트로가 위독하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빈곤을 경험하기 위해 쿠바에 가보라는 이 아주머니. 네. 프란츠 1세는 앙겔로 졸리반이라는 흑인 신하가 죽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시신을 박제했다. 그때부터 옷이라고는 풀로 만든 허리띠가 전부인 그의 미라를 공화국의 모든 손님이 볼 수 있었다. 이거는 이 한 번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딸이 이 프란츠 1세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책을 놓을 수 없는 게 지금 여기서 갑자기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어디 또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이런 좀 흥미있는 에피소드들이 궁금해서 책을 또 읽게 하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되게 독특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혓바닥이다. 너무 웃겼어요. 내가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시간이 나를 쫓아오게 해보자. 정말 멋진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넵튜누스. 구제야 쿠니츠키는 자기가 타고 온 유람선의 이름이 포세이돈이었음을 떠올린다. 수많은 것, 수많은 술집과 상점, 배가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아니면 넵튜누스이거나. 바다는 이 두 이름을 마치 조개 껍데기처럼 무수히 내뱉는다. 과연 저들은 이 바다의 신과 어떻게 저작권을 해결했을까? 파티에 가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어떤 책이냐, 그리고 어떤 파티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후에 재건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죽은 이들의 영토였다. 네, 슬픈 폴란드의 역사를 보여주는 한 문장인 것 같아요. 소프트 커버로 된 책을 주로 사는 편인데 아무 때고 미련 없이 승강장에 두고 와서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있게 하고 싶어서다. 나는 아무것도 수집하지 않는다. 실제로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진 못한데요. 이 작가분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무척 매력적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누군가와 함께 책을 나누고 싶다. 네, 너무 멋지죠? 소개해드릴 마지막 문장이에요. 나이는 심리적인 것이고 성별은 문법적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도 얇지는 않은 책이에요. 단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책도 무려 6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읽은 것 같아요. 글이 너무너무 매력이 있고 이렇게 제가 정말 일부분만 소개해 드렸는데 이 안에 정말 멋진 문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느꼈고 제가 이제 육체적으로 방랑은 못하지만 책을 통해서 이곳저곳 방랑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몸과 마음 모두 배부른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서당에서 곧 또 봬요. 감사합니다.